산 좋고 물 좋다는 말이 뻔하게 느껴지지 않는 고장. 잔잔하게 흐르는 섬진강 물줄기와 드넓은 평야가 마음에 위안을 주는 곳. 고추장만큼이나 알싸한 맛과 멋이 가득한 순창군으로의 여행을 떠납니다. 첫 번째로 찾아온 여행지, 순창의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발효 음식과 장류 1번지답게 전국 최대 규모의 발효 소스 토굴이 이곳 순창에 있습니다. 평소에 순창이 왜 고추장이 유명한지 굉장히 궁금했었는데요. 제가 순창에 직접 와보니까 정말 공기도 너무 좋고 일조량도 많아서 이래서 고추장이 잘 되는구나 싶네요. 고추장을 상징하는 여러 고추나 콩이나 메주 같은 마스코트들이 곳곳에 즐비해 있습니다. 음식에 풍미를 더해주는 다양한 소스의 세계로 들어가 보는데요. 와, 전국 최대 규모의 발효소스 토굴답게 전 세계에서 다양한 소스들이 이 한 자리에 다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보시면 코스타리카라든지 스리랑카 소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생소한데 소스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시라면 이곳에 한번 방문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 600여 개 소스가 한자리에 전시되어 일단 눈이 즐겁고 새로운 맛을 알아가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소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적혀져 있는데요. 그중에서 제가 새로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케찹이라고 하면 미국이나 유럽에서 온 소스라고 인식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중국 퓨첸성의 사투리 케치압 생선으로 만든 소스로 유래가 됐다고 하네요. 우리의 전통장 빼놓을 수 없죠. 발효소스 토굴에서는 전통장의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만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얼마 전 새롭게 문을 연 미디어 아트관인데요. 발효의 기본이 되는 물과 바람을 주제로 신비로운 영상을 연출합니다. 젊은 관광객들의 포토존으로 사랑받는 곳이라고 하네요. 조선시대 임금에게 진상했던 순창의 고추장, 그리고 전 세계 다양한 소스들. 음식의 기본이 되는 특별한 맛을 찾는 첫 번째 여행지였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소스가 요리의 장식이자 명예라고까지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아이들과 함께 이곳 발효소스 토굴에 오시면 요리 식탁에 올라가는 요리들의 어떤 소스가 쓰이는지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경험시켜줄 수 있는 좋은 교육의 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매콤하고 푸근하게 장이 익어가는 마을. 이 마을엔 전통 비법을 지닌 고추장 장인들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여기 와보니까 여기 굉장히 다양한 장독대들과 옹기들이 있고요. 소쿠리나 옛날에 사용했을 것 같은 다양한 도구들이 있어서 어렸을 때 할머니 댁에서 봤던 그런 다양한 도구들이어가지고 마음에 굉장히 좀 아련해지고 푸근한 느낌이 드네요. 전통 장을 만드는 명인들이 모여 사는 곳답게 우리나라만의 특별한 장 보관소, 옹기들이 눈에 띕니다. 옹기는 자연으로 만든 숨쉬는 그릇이라고도 이야기하죠. 바로 이 옹기가 순창의 장맛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 집에 오니까요. 모양도 굉장히 다양하고 크기도 다양한 장독등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이 순창에서는 옹기를 제작하는 기술도 자연스럽게 발달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엔 고추장만큼이나 순창의 자랑인 옹기를 찾아 발길을 옮깁니다. 갖가지 종류의 옹기가 한자리에 모여 있는 곳, 순창 옹기체험관입니다. 와, 여기 옹기체험관에 오니까 우리 평소에 볼 수 없었던 굉장히 다양한 모습의 옹기들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되게 익숙한 모양의 옹기는 이런 모양들인데
그다음에 이런 비대칭적인 옹기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처음 만나보는 것 같아요. 2014년 문을 연 순창 옹기체험관. 권운주 원장의 도움을 받아 체험관을 둘러보는데요. 다양한 작품을 구경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살아 숨쉬는 흙의 기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곳은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 곳인가요? 여기는 이제 옹기 체험관이라고 하니까 이제 보통 옹기 쪽만 있는 줄로 사람들이 이제 아는데 네. 여기는 그러니까 이제 유업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세라믹들, 이제 모든 도자기부터 모든 생활자기를 다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옹기부터 시작해서 생활자기, 뭐 예술자기, 또 특별히 또 제가 또 개발하거나 연구한 작품들까지 다 있는 거죠. 그럼 직접 체험 만들어보는 체험도 할 수 있는 네, 곳인 체험도 거죠? 체험학습도 이제 단지 옹기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도자기를 다 해볼 수 있어요. 옹기, 뭐 옛날에 청자, 백자, 뭐 분청 이런 거 다 있죠. 그런 것까지 전부 다 해요. 특히 순창군 일대는 후기 청자와 분청사기 유적이 발굴되기도 했죠. 순창에서도 네. 이런 도자기나 옹기를 만들기 시작한 역사가 좀 오래됐나요? 네, 제가 여기 순창에 지금 온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그때 초기에 제가 순창 도요제를 조금 좀 알아보려고 몇 군데를 좀 알아봤어요. 근데 네. 저도 깜짝 놀란 도요지가 있더라고요. 어. 네, 뭐 제가 이 파편을 보시면은 거기 도요지에서 주워온 건데 직접 발굴을 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도요지를 여러 번 봤는데 이렇게 정교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도자기를 만든 데는 처음 봤어요. 순창에가 이런 자리가 있으리라고 상상도 못했거든요. 네. 자 보세요, 여기 굽이죠, 굽. 네. 이게 그릇의 굽이에요. 이렇게 위에가 그릇이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깨져서 그런 거지. 근데 이 굽에다 조각을 한 이 작품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 순창에 이 파편에가 굽에가 조각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장인의 숨결과 혼이 스며 있는 예술품. 고향 순창으로 돌아와 도예가의 길을 걷는 권운주 장인은 조상들의 정신을 이어받는 동시에 현대적 감각을 접목하는 노력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순창에서 옹기가 발달한 이유가 뭘까요? 옹기가 발달했다기보다는 네. 이제 장류가 워낙 이제 유명하고 장류가 또 순창이 굉장히 맛이 있다 보니까 장류를 담는 그릇은 옹기가 최고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마 융합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예전에 제가 한번 체험을 해본 적이 있긴 한데요. 네.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쉽게 되지 않더라고요. 볼 때는 그렇죠. 굉장히 쉬워 보이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사실 물레에 흙을 올려놓고 그 원심력을 이용해서 그릇을 만드는 건데 그게 뭐 단순히 뭐 며칠 해서 잘 때 되는 것도 아니고 꽤 오랜 시간 숙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곳에 오시면 이렇게 직접 혼자 해볼 수도 있고 저하고 같이 해서 또 물건을 완성해 볼 수도 있고 그래요. 네. 흙의 예술이라 불리는 도예. 도예가의 손길에 흙은 특별한 생명력을 넣습니다.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던 명수 씨도 직접 흙을 만져보기로 했습니다. 자, 살짝 한번 잡아보세요. 살짝 돌아가는 거. 어때요? 중심 잘 잡혔어요? 그런 거. 안 흔들리죠? 전혀 흔들림 없죠? 권운주 원장의 도움을 받아 보드라운 흙의 감촉을 느껴보는 명수 씨. 이게 흙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부드럽고 촉촉해서 손바닥에 마사지 받는 기분이 들어요. 이번엔 권운주 관장의 도움을 받지 않고 명수 씨 혼자서 해보기로 하는데요. 빙글빙글 잘만 돌아가던 물레. 하지만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중심을 잃자 이내 흐트러지네요. 직접 만들어 보니까 이게 이 물레가 돌아가는 속도에 제 균형을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렵고요. 이 힘을 조금만 불균형하게 줘도 그릇 모양이 완전히 이렇게 망가져 버리네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흙에서 가마에 구워지기까지 수많은 공정을 거치는데요. 정성으로 만드는 작품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성형을 해놓고 하루쯤 있으면 이게 지금 좀 조금 딱딱하게 굳어요. 그러면 지금 이거 지저분하죠? 네네. 이거를 칼로 다 깎아야 돼요. 아. 지금 이 과정이 성형이라는 과정, 네. 이 깎고 다듬는 게 정형이라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도자기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초보를 한번 굽고, 네네. 그 다음에 유약을 발라서 다시 가만히 넣고 또 한번 다시 떼는데 소송 온도는 1250도 정도 보시면 돼요. 아. 그러면 완성되는 거예요. 살아 숨쉬는 그릇 옹기. 순창의 특색과 장맛을 책임지고 쓰임새에 맞게 음식을 담았을 때 가장 빛나는 옹기의 매력에 빠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순창의 맛과 멋을 찾아온 여행. 이어지는 여행지는 체계산입니다. 스릴 넘치는 곳으로 알려져 있죠. 국도를 사이에 두고 있는 두 개의 산봉우리를 이 출렁다리가 이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체계산 등산로 입구인가 봐요. 안녕하세요. 제가 체계산의 입구에 왔는데 여기에 이렇게 월화미인이라는 비석이 세워져 있어요. 이게 체계산과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체계산을 전경으로 찍은 사진인데요. 혹시 무슨 모양으로 보이실까요? 여성이 누워있는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쪽이 얼굴 부분이고 가슴 부분이지요. 네네네. 달이 뜨면 항상 이쪽에 뜨거든요. 아. 네, 달빛 아래 누워있는 여인의 모습이라 해서 월하미산이라 해요. 비녀를 꽂은 여인이 누워있어서 누우면서 창을 읊는 형상이다 해서 비녀체, 비녀개자를 써서 체계산이라고도 합니다. 체계산은 순창에서도 조망좋기로 손꼽히는 산인데요. 멋진 풍광을 눈에 담기 위해선 계단을 오르는 수고를 감수해야 합니다. 와. 여기가 체계산 출렁다리가 여기서 한눈에 다 보이네요. 그러네요. 이들 앞으로 어떤 풍경이 펼쳐졌을까요? 체계산이 유명해진 것도 이렇게 두 개의 봉우리를 잇는 출렁다리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체계산이라는 이름 말고도 다른 이름들이 있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체계산 말고 책여산이라는 이름도 있는데요. 일단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면 바위가 많이 보이실 거예요. 네. 바위가 마치 책을 쌓아놓은 형상 같다 하여서 책여산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바위가 또 꽃처럼 예쁘다 해서 화산. 특히 봄에 오시면 체계산에는 야생 진달래가 굉장히 예쁘거든요. 봄에도 한번 꼭 와보십시오. 아, 네. 봄에도 꼭 한번 와봐야겠네요. 네. 진달래꽃은 다가올 봄에 만나도록 하고요. 지금은 눈앞에 있는 출렁다리를 향해 좀 더 힘을 내 올라가 봅니다. 체계산은 지금 모습으로 개발되기 전까진 상당히 험한 산이었습니다. 네, 올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눈에 띄는 정말 귀여운 클라이머들이 매달려 있어요. 이런 네. 조형물들은 도대체 뭔가요? 글쎄 아무래도 저희 체계산이 이렇게 발달되기 전에 네. 산이 워낙 험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산을 이렇게 타지 않았을까라 생각해서 조형물을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이 계단 덕분에 지금은 훨씬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수월하게 체계산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거라고 하죠. 전혀 겁이 없는 두 사람. 씩씩하게 체계산 출렁다리를 건넙니다. 체계산 출렁다리는 다리 기둥이 없는 무주탑 산악현수교로는 국내에서 가장 긴 거리 270m를 자랑합니다. 높이는 가장 높은 곳이 90m. 다리 아래로 차들이 쌩쌩 지나는 모습이 아찔하죠. 네, 체계산이 창을 읊는 여인이 누워있는 형상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순창에는 동편제와 서편제를 아우르는 소리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취미로 한번 배워봤습니다. 한번 들려볼까요? 네. 얼씨구! 님들이 와 뜨는 달이 체계산 위에 비치면 출렁거리는 희내 마음 섬진강에 흐르리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하라리가 났네 아리아리랑 출렁다리로 내님 넘겨줘. 산에서 듣는 소리 한 자락
더욱 좋은데요. 아쉬움을 뒤로하고 다음 여행지를 향해 이동합니다. 순창을 대표하는 또 다른 관광 명소 장군목 유원지입니다. 기묘하게 움푹 패인 바위들이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가장 유명한 바위는 바로 이 바위죠. 저희가 드디어 섬진강변에 요새 가장 핫한 스타 요강바위를 만나러 왔어요. 네. 이 요강바위가 굉장히 기이한 모양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전설이라고 할까? 그런 스토리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요광바위라고 해서 구멍이 좀 뚫려 있잖아요. 네. 그 구멍의 깊이가 얼마나 정도 될까요? 글쎄 사람 키가 넘는다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맞아요. 네. 한 세 사람 정도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세 깊이와 사람이요? 예, 높이가 지금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기계로 뚫어도 저렇게 다 뚫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맞아요. 네네. 저게 자연의 힘이라는 게 정말 위대하다는 것이 아마 수천 년, 수만 년 전부터 자연의 힘으로 저렇게 깎아져 왔지 않았을까. 수천, 수만 년 전부터 멈추지 않는 물살이 다듬어 놓은 바위들. 이 바위를 누가 훔쳐가려고 했었던 일화도 있다고 그러던데요. 네, 맞아요. 보시다시피 정말 바위 모양이 특이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1993년도에 도석군들이 네. 수억 원을 호가한다는 말을 듣고 훔쳐갔습니다. 네, 이 바위가 도난을 당했었어요, 한번. 그런데 이제 마을 주민의 아주 무고한 노력에 의해서 다시 되찾았거든요. 그 뒤로 더한 핫한 스타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바위는 수호신이 되어 마을을 지켜줍니다. 장군목 유원지를 뒤로하고 마지막으로 찾은 순창의 여행지. 최근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곳인데요. 하지만 오르는 길부터 만만치 않습니다. 들머리를 지나자마자 커다란 바위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용골산은 어떤 산인가요? 네, 용궐산은 해발 630m 정도의 산으로요. 용용자의 집궐자를 써서 용이 사는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 순창군에서는 용이 다닌 산책길을 여기를 찾아주신 관광객 여러분들도 함께 걸어보시라 한 520m 정도 그 길이의 데크를 설치하여서 하늘길이라는 산책길을 지금 만들어 놓았습니다. 용월산은 섬진강이 크게 휘돌아가고 기암 괴석들이 많아 경관이 빼어나기로 유명한데요. 이 절경을 만나기까지 가파른 길을 올라야 하는 수고로움은 참아야만 합니다. 작가님, 네. 지금 이 정도 올라왔는데 작가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정도의 높이의 난이도는 상중하 중에 어느 정도인 것 같습니까? 저한테는 중하 정도일 것 같은데 산을 좀 많이 안 다녀보셨던 분들은 중상 정도로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 용골산은 산악인들 사이에서 이름난 산은 아니었습니다. 바위로 이루어져 접근이 쉽지 않은 산이었기 때문이죠. 와, 드디어 우리가 용골산 하늘길 데크에 도착했네요. 그 어느 곳의 풍광이 부럽지 않은 순창의 잔돗길. 발 아래 펼쳐진 섬진강이 마치 이름 그대로 하늘길에 올라와 있는 듯한 기분을 안겨줍니다. 올라오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저는 사진이나 영상으로만 이 용골산을 봐왔다가 실제로 이 하늘길에 올라서 보니까 섬진강도 한눈에 다 보이고 이 탁 트인 뷰가 진짜 일상에서 쌓였던 모든 스트레스를 잊게 해주는 것 같아서 진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지금. 네. 신비로운 자연, 그 자연이 품고 있는 맛과 멋을 간직한 여기는 순창이었습니다.